세계 명작 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앨리스는 누굴까? 한번 보자. 햇볕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어느 가을날이었어요. 앨리스는 나무 그늘에서 언니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지요. 바로 그때 헐레벌떡 뛰어가는 토끼가 눈에 띄었어요. 토끼는 회중시계를 보며 이렇게 혼잣말을 했지요. 이런, 너무 늦겠는걸? 신기하다! 토끼가 사람처럼 말을 하잖아! 호기심 많은 앨리스가 토끼의 뒤를 쫓으며 소리쳤어요. 토끼야, 같이 가! 하지만 토끼는 뒤돌아보지 않고 토끼굴로 뛰어 들어갔어요. 앨리스도 토끼를 따라 굴 속으로 뛰어들었죠. 와, 굴이 얼마나 깊었는지 앨리스는 아래로 끝없이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주위가 환해졌죠. 앨리스의 눈에 그릇이 늘어서 있는 선반과 책이 빽빽이 꽂혀있는 책장이 눈에 띄었어요. 그리고 벽에는 세계지도가 걸려 있었지요. 앨리스는 세계지도를 보면서 혼잣말을 했어요. 이렇게 계속 떨어지다 보면 지도에도 없는 나라에 닿게 될지도 몰라. 얼마 뒤 앨리스가 쿵 하고 바닥에 떨어졌어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한 군데도 다치지 않았죠. 여기가 어디지? 토끼는 어디로 사라졌을까? 앨리스는 수십 개의 문이 나 있는 넓은 방에 와 있었어요. 주위를 둘러보던 앨리스가 탁자 위에 놓여있는 황금 열쇠를 발견했죠. 앨리스는 황금 열쇠로 문을 열어보려고 했지만 하나도 열리지 않았어요. 저기 작은 문이 있네? 앨리스가 커튼이 쳐진 작은 문으로 걸어가 황금 열쇠를 꽂고 돌려보았지요. 그러자 찰칵 하고 문이 열렸죠. 하지만 그 문은 앨리스가 들어가기엔 너무도 작았어요. 이 문은 생쥐처럼 작은 동물만 들어갈 수 있겠는데? 앨리스가 한숨을 쉬며 황금 열쇠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때 앨리스의 눈에 탁자 위에 놓인 작은 주스병이 눈에 띄었지요. 그 병에는 나를 마셔요 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앨리스가 병에 든 주스를 마시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됐을까? 앨리스의 몸이 아주 작아진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이지? 앨리스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혼잣말을 했어요. 그러나 곧이어 이렇게 생각했죠. 몸이 작아졌으니 작은 문을 통해서 나갈 수 있을 거야. 앨리스가 작은 문으로 달려갔지만 어느새 문은 닫혀있죠. 이를 어쩌지? 문이 닫혀버렸잖아. 앨리스는 얼른 타짜 쪽으로 달려가 황금 열쇠를 잡으려고 했지만 아무리 손을 뻗쳐도 황금 열쇠에 손이 닿지가 않았어요. 그때 탁자 밑에 건포도로 나를 먹어요 라는 글자가 새겨진 작은 유리 상자를 발견했어요. 그 상자 안에는 과자가 들어있지요. 자, 앨리스가 과자를 먹으니까 이번엔 어떻게 됐을까? 커졌어요. 와, 이게 뭐야? 내 몸이 왜 이러지? 깜짝 놀란 앨리스가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지요. 그 바람에 방 안이 앨리스의 눈물로 가득 찼어요.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앨리스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바라보았지요. 그곳에는 좀 전에 보았던 토끼가 흰 장갑과 부채를 들고 있었어요. 괴물이다! 뒤늦게 앨리스를 본 토끼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소리쳤어요. 겁을 먹은 토끼는 흰 장갑과 부채를 버리고 도망가 버렸죠. 잠시 뒤에 방 안이 더워졌어요. 앨리스는 토끼가 버리고 간 부채를 살살 흔들어 보았죠. 그러자 앨리스의 몸이 다시 작아져서 자신이 흘린 눈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울지 않는 건데. 눈물이 강물처럼 흐르기 시작하면서 앨리스가 밖으로 떠내려갔어요. 여러 동물들도 앨리스가 흘린 눈물에 휩쓸려 떠내려갔죠. 와,
겨우겨우 눈물 속에서 빠져나온 앨리스와 동물들은 젖은 몸을 말리기 위해 달리기 시작했어요. 앨리스가 한참 달리고 있을 때 갑자기 토끼가 나타나 앨리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집에 가서 부채와 장갑을 찾아보자. 앨리스는 토끼에게 부채와 장갑을 눈물에 떠내려올 때 잃어버렸다고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지요. 토끼집을 구경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 앨리스는 토끼의 집안 이곳저곳을 구경했어요. 여기 병이 있네? 그렇지 않아도 목말랐는데 잘됐다. 한번 먹어볼까? 그럴까? 어떻게 됐을까? 커졌다. 몸이 커져버렸어요. 괴물이 또 나타났다. 깜짝 놀란 토끼는 창문으로 도망쳤지요. 잠시 뒤 토끼는 여러 동물들과 돌멩이를 실은 수레를 끌고 와 앨리스에게 돌멩이를 던지기 시작했어요. 저 괴물을 없애버리자. 아니야, 난 괴물이 아니야. 앨리스가 소리 지르자 토끼와 동물들이 멀리 달아났어요. 어떻게 하면 내 몸이 원래대로 바뀔 수 있을까, 연우야? 앨리스가 한숨을 쉬며 생각을 했어요. 땅에 떨어진 돌멩이가 모두 과자로 변해있지요. 앨리스는 바닥에 있는 과자를 집어먹었어요. 그러자 앨리스 몸이 어떻게 됐을까? 커졌어요. 아까 커졌는데 이번에는 작아졌어요. 잠시 뒤 토끼의 집에서 나온 앨리스가 숲길을 걸어갔어요. 그때 버섯 위에 있던 배추벌레가 이렇게 말했어요. 넌 너무 작구나. 이 버섯의 오른쪽을 먹으면 몸이 커질 거야. 또 왼쪽을 먹으면 몸이 다시 작아질 것이고. 앨리스는 배추벌레의 말대로 버섯의 오른쪽과 왼쪽을 번갈아가며 먹었어요. 그러자 앨리스의 몸이 원래대로 돌아왔지요. 배추벌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 앨리스는 가던 길을 다시 갔어요. 아무도 안 계세요? 앨리스는 어느 작은 집에 문을 두들겼어요. 그곳에는 우는 아기를 달래고 있는 부인과 고양이가 있었지요. 난 여왕님과 약속이 있으니 내가 아기 좀 돌보고 있으렴. 부인은 앨리스에게 아기를 맡기고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앨리스가 받아든 아기의 얼굴이 돼지로 변했죠? 아기가 돼지로 변했어. 어떡하지? 앨리스는 깜짝 놀라 아기를 바닥에 내려놓고 헐레벌떡 밖으로 나왔어요. 밖으로 나온 앨리스는 나무 위에 있는 고양이에게 물었어요. 고양이야, 이 숲에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니? 모자장수와 산토끼에게 물어봐. 잠시 뒤 앨리스는 나무 아래서 차를 마시고 있는 모자장수와 산토끼를 만났어요. 둘은 도통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요. 한동안 둘의 대화를 듣고 있던 앨리스는 어이없는 표정을 지으며 다시 길을 떠났어요. 그때 하트 여왕이 클로버 병사와 다이아몬드 신하를 거느리고 정원으로 산책을 나왔다가 앨리스를 보게 됐어요. 넌 누구냐? 안녕하세요. 저는 앨리스라고 해요. 앨리스? 조금 있으면 크로켓 경기가 열리는데 구경하지 않을래? 네, 알겠습니다. 구경할게요. 앨리스는 하트 여왕의 초대를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하트 여왕과 구경한 크로켓 경기는 정말 이상했어요. 공은 살아있는 고슴도치고 방망이는 홍학이었고 공이 들어가는 문은 카드병사의 몸을 구부려 만들었어요. 게다가 경기를 하던 선수들이 싸움을 벌이기까지 했어요. 경기가 엉망이 되자 하트 여왕은 몹시 화를 냈어요. 여봐라! 경기를 마친 저들의 목을 당장 베어라! 하루는 하트 여왕의 파이가 사라졌어요. 하트 여왕은 범인을 잡아야 한다며 재판을 열었지요. 카드 병사들과 여러 동물들이 참여한 재판에 잭이라는 사람이 범인으로 몰리고 있었어요. 이거 뭐야? 하트 병사.
이거는? 클로바 병사, 이거는? 다이아몬드 병사. 토끼가 재판관이 된 하트 여왕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왕이시여, 먼저 증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여라. 모자장수와 공작 부인의 요리사가 증언대에 섰지만 파이 사건에 대해 모르겠다는 대답뿐이었어요. 바로 그때 하트 여왕이 앨리스를 증언대에 세웠어요. 마지막으로 앨리스의 증언을 듣겠다. 앨리스, 일로 나와보렴. 증언대에 선 앨리스도 파이 사건에 대해 모른다고 하자 화가 난 하트 여왕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봐라! 앨리스의 목을 당장 베어라! 하트 여왕의 명예에 카드 병사들이 일제히 하늘로 날아올라 앨리스에게 떨어졌어요. 그만해요! 당신들은 그냥 카드일 뿐이라고요! 앨리스가 소리를 지으며 눈을 떴어요. 앨리스! 무슨 꿈을 꾸었길래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 언니가 앨리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꿈이었구나. 그제서야 앨리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끝.